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최근 루나 사태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BDC가 만약 실제로 생활에 쓰이게 된다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화폐, 영어로는 CBDC가 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텐데요. 중앙은행을 뜻하는 센트럴 뱅크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를 합친 영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 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화폐는 내장된 칩 속에 돈의 액수가 기록돼 있어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액만큼 차감되는 전자화폐를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CBDC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은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의 민간 암호화폐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이 큰 암호화폐와 차이가 있죠.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므로 현금과 달리 거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화폐의 절대량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기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려면 어쨌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늘어난 화폐의 양만큼 시장에서 거두어 화폐량을 조절하겠지만 기존의 전통 화폐와 디지털 화폐가 초기에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절대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하려면 초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화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달러 패권에 맞서려고 CBDC 도입을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큽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언제 재산을 압류당하고 감옥에 갈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바바의 마윈이죠. 공산당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재산이나 신상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부자들은 위안화를 안전한 달러나 달러 자산으로 옮겨 놓으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해외로 자산 밀반출이 어렵다면 자신의 집 지하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안화 뭉치나 금 등을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제 결제 통화로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한다면 해외 밀반출 달러나 국내에서 결제되는 통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하 경제도 양성화가 많이 되죠. 세 번째 특징은 디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30년간 디플레이션이란 늪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내년에는 가격이 떨어져 4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누가 살까요? 다들 기다렸다가 내년에 살려고 할 겁니다. 2년 뒤에는 4천만 원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테니 그 누구도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기다리면 더 싸질 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제로금리까지 낮추더라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낮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중은행에 예금이자가 100만 원을 맡겼는데 이자를 주지 못할 망정 연간 10만 원을 보관료로 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돈을 집 금고에 넣어두는 게 나은 거죠. 그러므로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지 못합니다. 참고로 유럽이 쓰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시중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금을 초과하는 초과 지급 준비금에 한해서입니다.
시중은행이 일반인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쓴 경우는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종이 지폐는 사라지고 온 세상의 돈이 전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원금에 대해 보관료를 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의 기존 화폐와 달리 은행 예금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서 금고에 넣어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물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보관료로 뺏기느니 차라리 소비하고 말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디지털 화폐의 시장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디플레이션 대책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하 경제의 양성화로 시중의 돈이 풀리면서 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데다 기존 화폐를 회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화폐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빤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디지털 화폐의 시작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세상으로 전환된다는 게 새롭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